자, 295부터 필수예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그 A라는 행렬을 몇 제곱을 해야지 단위 행렬이 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몇 제곱을 해야 단위 행렬이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A라는 행렬을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고 하나씩 거듭제곱해보는 게 당연히 떠오르는 풀이 방법이지. 그래서 A라는 행렬을 그대로 제곱을 한번 할게요. 그러면 0, 마이너스 1, 1, 0이니까 여기다 또 한번 0, 마이너스 1, 1, 0을 곱한다. 이렇게 하면은 얘다만 곱하면 뭐가 될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써놓고 보니까 이거는 간단한 행렬이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 행렬에다가 뭐만 붙인 거예요? 마이너스만 붙인 거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왔어. 제곱을 해봤더니. 그죠? 그럼 A의 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면은 이 식을 준하나 어떻게 해보면 문제에서 원하는 이 단위 행렬이 되게 하는 n값을 찾을 수 있을까? 얘를 뭐 해버릴까? 우리가 찾은 거는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죠?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단위 행렬이 되는 순간이죠? 얘를 어떻게 하면 단위 행렬이 될까요? 제곱, 그치? 제곱. 항상 여러분 단위 행렬은 숫자 1과 같은 존재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면은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잖아요. 그럼 그걸 제곱을 해야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제곱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의 4제곱이 단위 행렬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으니까 요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4가 되겠죠. 4제곱을 했을 때 처음으로 단위 행렬이 된다. 그래서 1번 답은 4고요. 자, 2번은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요 식에서 xy를 찾아봐라 이건데 결국 얘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A의 18제곱이라는 애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면 되는 거지, 그치? 그 A의 18제곱을 찾을 때 방금 1번에서 찾은 요걸 활용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세분아, 그러면 A의 18제곱을 만들려면 A 4제곱이 요 안에 몇 번 들어가겠어? 4번 들어가겠지, 그치? 그럼 A의 18제곱은 A의 4제곱을 몇 제곱 한 다음에 4제곱 한 다음에 거기다가 A를 몇 번? 2번을 더 곱한 녀석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단위 행렬이잖아. 요게 단위 행렬이니까 4제곱 해도 단위 행렬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A 제곱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런데 유나야 아까 전에 A 제곱을 해봤더니 뭐가 나왔었죠?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여기 앞에 붙어있는 요 빨간 녀석이라는 거지, 그치? 맞죠? A의 18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더라.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거기다가 x랑 y를 이렇게 곱했더니 그 결과가 1입니다. 이런 식이 있는 거죠. 승희야 곱하자. 자, 요렇게 곱하면 뭐예요? 그것이 얼마다? 1, 그치? 마이너스 x가 1이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뭐예요? 그치? 마이너스 y는 2, 그러니까 y는 얼마다? 그치? 요렇게 xy가 나오겠다. 그치? 근데 이제 요 문제는 다행히도 제곱을 딱 했을 때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짠 나왔잖아. 그래서 수월하게 푼 거죠.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와주니까 제곱하자마자. 근데 만약에 내가 제곱을 해봤는데 별로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그냥 행렬이 나왔어. 뭐 3, 1, 0, 4 막 이런 행렬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 또 계속 곱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3제곱만의 단위 행렬이 나올지 4제곱만의 단위 행렬이 나올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은 제곱은 일단 해봐. 제곱을 해봤는데 요렇게 마이너스 단위 행렬처럼 간단한 모양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풀면 풀리는 거고 제곱을 해봤는데 별게 없어.
단위 행렬도 아니고 마이너스 단위 행렬도 아니야. 그럴 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행렬의 거듭 제곱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준혁아 무슨 정리를 배웠죠?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 있잖아. 그러니까 제곱을 해봤는데도 별게 없을 때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한번 써보면 그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치? 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A라는 행렬이 A, B, C, D일 때 그때 자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란 이런 거였죠. A제곱 빼기 유빈아 뭐였죠 여기? A 플러스 D A 더하기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 단위 행렬은 0이야 라는 요런 행렬에 대한 2차식이 늘 성립한다. 이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였죠. 자 그래서 제곱해봤는데 별거 없을 때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식을 한번 활용해 보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밑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그렇게 풀어볼게요. 밑에 보면 지금 639번 문제 있죠. 639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39번 문제는 이것도 문제는 위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처음에 A 제곱부터 해봐야 되는데 A를 이렇게 제곱을 해봤더니 자 이렇게 제곱했어. 그러면 건우야 계산 한번 해줘. 음? 1이지 1. 여기는 음. 음. 제곱을 해봤는데 모양이 뭐 별로야. 그죠? 그죠? 그래. 특별하지가 않아. 그럴 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 A라는 행렬에 대해서 방금 복습했던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한번 써볼게. 우리 유나가 한번 불러보자. A제곱하고 뭘까? 플러스 A일까 마이너스 A일까? A 플러스 D가 1이죠? 우리 아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 공식 뭐였어?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A라고 쓰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 하면은 그 E가 알파벳 E 말하는 거죠? 네, 플러스 E가 0이다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보는 순간 같이 떠올라야 되는 게 있다. 요 식의 모양을 딱 보는 순간 세보나 요거를 보는 순간 맞아. 변형은 아니고 그 곱셈 공식 중에서 그치? 자, 요놈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있으면 너무 좋겠다. A 여기가 마이너스지? 여기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2 그치? 요게 요렇게 하나 곱해져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양변에 A 플러스 2를 한 번씩 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곱해주는 순간 이거 전체가 뭐가 되니까 A 그러니까 이게 전개하면 이걸 전개시키면 A 세제곱 그죠? 근데 2의 세제곱은 어차피 그냥 2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3번 곱해보지 않아도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끝났잖아. 이거를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모양으로 만들 거니까 얘담아 아까 한 것처럼 또 뭐 하자? 제곱하자. 제곱해주면 A의 6제곱이 단위 행렬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N값은 6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는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 64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641번. 요놈도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쓰는 걸 추천은 하는데 2분의 1을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2분의 1.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놈도 제곱해 봤을 때 뭐 별거 없거든요. 특별한 모양이 안 나와. 그래서 이놈도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써가지고 풀어볼 건데 우선 처음에 A라는 행렬에 2분의 1을 안으로 다시 넣읍시다.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쓸 거니까 자, 이렇게 2분의 1을 행렬 안으로 다시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케일리 해밀턴을 쓸게요. 그럼 이렇게 놓고 케일리 해밀턴을 쓰면 a제곱 한 다음에 a 플러스 t가 1이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요런 식이 나온다. 이렇게 반가운 식이지, 그치? 준하나 어떻게 하라고? a 플러스 1을 곱하라고, 그치? 양변에 곱한 건데 이쪽은 영행렬이었으니까 여전히 영행렬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곱하는 순간 이게 뭐가 된다? a 세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럼 당연히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고 양변 제곱하면 a의 6제곱이 2라는 얘기죠, 그쵸?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a부터 a의 120제곱까지 다 더하면 얼마일까를 찾는 겁니다. 예린아, 결론이 나왔어? 얼마 나왔어? 0이죠, 그쵸? 왜 그러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a제곱, a 세제곱, 그 다음은 a 4제곱, a 5제곱, a 6제곱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는 이미 a의 6제곱이 단위행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상 요 6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죠? a의 7제곱은 a랑 같은 거니까. 요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근데 요게 몇 묶음 있을까, 에다마? 몇 묶음? 20묶음 있겠죠? 총 120개인데 6개씩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20배 해주면 끝나는 건데 이 6개들을 가지고요 셋으로 나눠서 볼게요. 요렇게 셋으로 나눈 다음에 요런 발상만 하시면 돼요. a 4제곱, 5제곱, 6제곱 얘네 셋을 앞에 애들은 가만히 두고요. 자, 얘네 셋을 a의 세제곱으로 묶어. a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승희야, 우리는 얘가 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단위행렬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중괄호 이만큼이 뭐가 되는 게 보여요? 0이죠. 그쵸? 0입니다. 그치?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긴 게 괄호 안에 있잖아.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단위행렬이 있다고요. 마이너스 단위행렬은 숫자 마이너스 1 같은 존재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실수로 따지면 뭐 이런 거야. a제곱, a 세제곱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묶고 a제곱, a 세제곱이 또 있는 이런 꼴인 거예요. 그쵸? 당연히 0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개 묶음이 0 됐기 때문에 이게 뭐 20묶음이 있든 몇 묶음이 있든 상관없이 답도 역시 영행렬이 되는 겁니다. 영행렬.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면 영행렬이야. 영행렬이면 모든 성분의 합도 0이겠죠. 그치? 그래서 답도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는 이런 식으로 써먹어 주는 거야. 자, 이제 연습 문제로 가볼게요. 296쪽으로 가서 296쪽에 64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43번은 행렬 a와 e가 주어져 있고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런 식이 나왔어요. 세보나 이 식을 딱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플러스였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대답을 원한 거였어.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그 행렬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수분해 할 수는 있지. 만약에 플러스면은 뭐 a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할 수는 있어.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 어떤 두 행렬을 곱했는데 영행렬이라고 해서 이 두 행렬 중에 하나가 반드시 영행렬이다 라고 했니? 아니라고 했니? 아니라고 했죠. 얘도 영행렬이 아니고 얘도 영행렬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실수해서 2차 방정식 풀듯이 인수분해 해가지고 0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야 이렇게 풀 수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행렬 세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직접 계산하는 거예요. A가 지금 x1, 1y로 잡혀 있으니까 직접 계산해가지고 여기서 x랑 y에 대한 식을 얻어봐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있으면 불편하니까 넘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2a가 단위행렬이다 이렇게 놓고요. 직접 한번 계산해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a제곱이라는 행렬은 x11y 또 x11y가 곱해진 거니까 준혁아 이거 계산하면 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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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y제곱 플러스 1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a가 등장했다. 2a. 2a는 그냥 a라는 행렬에다가 두 배만 한 거니까 요거 이렇게겠죠. 요렇게. 그러면 이 두 행렬을 더합시다. 요렇게 두 행렬을 더합시다. 얘다마 더하면 어떤 행렬이 만들어져?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그것이 는 단위행렬. 그쵸? 그럼 얘가 는 100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요 식을 잘 살펴보면 중복되는 식 하나를 제외하면 3개의 식이 있는 겁니다. 얘가 1입니다. 그리고 얘가 1입니다. 그리고 x 플러스 y 플러스 2가 0입니다. 이렇게 3개씩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빨간 밑줄 그은 부분은 1 넘기면 x 괄호 x 플러스 2가 0이란 얘기 아닌가? 맞지 건우야? 요거랑 요거랑 같다라 그러면 그럼 x 값이 얼마 또는 얼마예요? 0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초록색 부분도 똑같아요. 초록색 부분도 y 괄호 y 플러스 2가 0인 거니까 y도 역시 0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지? 근데 이 x 값과 y 값 사이에 연관성이 생긴다는 말이야. 요 핑크색 때문에. 그지? 요 핑크색은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여야 됩니다. 이런 식이잖아. 그러므로 자, 내가 만약에 두 개의 x값 중에서 0을 선택한다면 유나야, x를 0을 선택하는 순간 y는 반드시 누가 돼야 돼? 지금 우리 그죠? 그죠? x를 0 선택하는 순간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거꾸로 x를 마이너스 2 선택하는 순간 y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몇 쌍의 해를 갖는 겁니까? 두 쌍 0,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 0 이렇게 두 쌍의 해가 최종적인 해가 되는 건데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잖아.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4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요거든 상관없죠? 제곱해서 더하면 늘 4가 되는 거니까 답은 4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644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조금 어렵습니다. 644번.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644. A를 제곱을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봐. A제곱을 직접 하지 않고 풀려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해보세요. 유빈이는 B, D 어떻게 구했어?
어. 집어넣어서 제곱했어? 자, 물론 이제 처음에 여기까지 말해줬죠? A를 ABCD라는 이렇게 2차 정사각행렬로 잡고 출발해봐라. 그러면 처음에 A에다가 1, 0을 곱하면은 요게 AC가 되는데 그게 지금 1, 3이죠? 요식입니다, 요식. A에다 1, 0을 곱하면 1, 3이 되더라 라는 걸 요렇게 썼어. 그래가지고 소문자 A가 1이고 C가 3인 거는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라는 행렬을 1B, 3D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A제곱에 1, 0 한 게 마이너스 5, 6이다 라는 식을 직접 이거를 직접 제곱해가지고 푸는 방법밖에 없겠니? 이걸 아까 내가 물어본 거. 제곱을 최대한 하지 않고 푸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내 질문이었거든, 처음에. 봐봐. 지금 여기 A제곱에 1, 0을 곱한 게 마오 6이다 라는 식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있는 이 A제곱을 A 곱하기 A로 볼 수 있죠. A 곱하기 A. 그죠? 그럼 이거를 A 곱하기 A로 보면 유나야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을 뭘로 바꿀 수가 있게 돼? 그죠?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요 부분을 1, 3이라는 행렬로 바꿀 수가 있게 돼. 따라서 이 식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A에다가 1, 3을 곱하면 마오 6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그럼 A 제곱할 필요 없잖아. A에다가 그냥 1, 3을 곱하는 거니까 아까 찾아놓은 요 A라는 행렬지 요거 여기에다가 1, 3만 곱해가지고 식을 하나 찾으면 되는 거죠. 1B, 3D에다가 1, 3만 곱하자. 그러면 요게 1 플러스 3D, 3B 그 다음에 여기는 3 플러스 3D 요게 마오 6이라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준하나 요거하고 요게 같아야 되니까 B가 얼마다? 마2 그치.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게 같아야 되니까 D가 얼마다? D가 1인 거지. 그치. 자 요렇게 해서 A라는 행렬이 나온 겁니다.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했던 요 방식 있잖아. 요 방식을 이용하면 이 마지막 답을 찾을 때도 자 A 세제곱의 10이라는 요 놈을 찾을 때도요. 세제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잘 생각해 봐봐. 자 A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가 3번 곱해진 거니까 얘를 A 이렇게 보자는 거야. 그러면 좀 전에 얘다 막 요거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1, 3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요거는 A 두 개가 있고 1, 3이라는 행렬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근데 A에다가 1, 3을 곱해. 자, A에다가 1, 3을 곱한 거 요거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A에다 1, 3 곱한 거. 그럼 이게 마오 6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마오 6인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 싶은 행렬은 결국 뭐냐면 A라는 행렬에다가 마오 6을 곱한 것이 얼마니? 이걸 지금 찾는 중이야. 그럼 또 세제곱을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 그지? 자, A라는 행렬에다가 자, 아까 A 행렬이 A, B, C, D였는데 아까 B가 마이고 D가 1이었으니까 A 행렬은 이렇게 되겠죠? 1, 마2, 3, 1 이렇게 되고 그 뒤에다가 마오 6을 곱하는 요 계산만 한번 하면 된다. 그치? 거듭 제곱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식을 바꿔나가면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주면 요거는 마5 마10이니까 마17 그 다음에 마15에 6이니까 마9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적인 행렬이고요. 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6이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649번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는 거창하지만 막상 생각해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자 649번은 P 문구점과 Q 문구점에서 파는 노트와 펜의 가격을 나타내는 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 B라는 두 사람이 노트와 펜을
몇 개씩 사고자 하는지 개수를 나타내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A라는 사람이 Q 문구점에서 노트와 펜을 구입한다면 그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이거가 질문이에요. 그럼 먼저 이 표를 보면서 이걸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승희야,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A라는 사람이 Q 문구점에 가서 노트와 펜을 산다면 얼만큼의 돈을 내겠니? 식으로 쓸까요? 일단 노트가 얼마죠? A가 어느 문구점에 갔지요? A는 Q 문구점에 갔기 때문에 노트의 가격이 700원인데 700원짜리를 몇 권 살 거예요? 3권 살 거죠. 그쵸? A는 노트를 3권 사고 싶으니까. 그러면 700원짜리를 3개를 샀어. 그리고 뭐도 샀어요? 펜도 샀죠? 펜은 600원이고요. 600원짜리를 몇 개 샀어요? 또 3개 샀죠? 그래서 여기다가 600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값이 나오게 하는 행렬식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문제에서 x라는 행렬은 이렇게 생겼고요. y라는 행렬은 요 3235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 이 700 곱하기 3 더하기 600 곱하기 3 이게 나오려면은 지금처럼 x가 앞에 있고 y가 뒤에 있는 모양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얘가 뒤에 있고 얘가 앞에 있는 모양이어야 할까요? 승희가 골라봐. 이거. 어떤 모양이어야지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을까? 그치, 첫 번째 모양이어야지만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죠. 우리 행렬의 곱셈 많이 했잖아. 이제 행렬의 곱셈을 할 때는 항상 앞에 있는 행렬은 행으로 들어가죠. 그쵸? 뒤에 있는 행렬은 열로 들어가잖아. 그치? 우리가 원하는 계산은 이 700하고 600이라는 요 두 개가 같이 쓰이는 거고 3하고 3 요 두 개가 같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x와 y를 곱한 모양에서 이행 1열의 성분을 구하면 그게 바로 이 행렬의 곱셈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요 자리에 오는 값 있잖아. 요 자리. 요 자리에 오는 값이 바로 준하나 요거이지 않을까? 행렬의 곱셈할 때 요 자리 찾으려면 700 곱하기 3 플러스 600 곱하기 3 해야 되지 않겠어? 여기 찾을 때? 이해돼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 바로 x, y가 곱해진 행렬에서의 요 위치에 딱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몇 번을 답으로 골라야 돼? 몇 번이에요? 여기가 몇 행 몇 열인가요? 2행이죠. 2행 1열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제만 길지 잘 읽어보면 우리가 행렬의 곱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것을 식으로 쓰시고 행렬의 곱셈을 딱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에서는 무조건 나올 거니까 내가 찾고 싶은 게 그래서 xy냐 yx냐 고르셔서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성분은 어디 있을까 찾으시면 됩니다. 한두 번 해보면 어렵지 않은 유형이고요. 자, 내려가 볼게요. 652번으로 가봅시다. 652번은 우선 이거부터 한번 질문해 볼게. 652번 문제에서는 지금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게 a-b의 제곱이 등장을 했는데 건우야, a-b의 제곱을 전개시킨다면 뭘까요? a제곱 플러스요? a-b가 두 번 곱해져 있는 상태지, 그치?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행렬에서는. 자, 마이너스 ab, 그 다음 마이너스 ba, 그 다음 그렇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 봐라는 거죠. 이걸 찾아봐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 플러스 b를 알고 있고요. ab 더하기 ba를 알고 있습니다.
느낌이 이거 아니야? a 빼기 b 제곱을 만들고 싶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a 플러스 b와 ab를 알고 있어. 응? 그럼 우리 기본적인 곱셈공식 변형이잖아요. 얘는 유빈아 a 플러스 b를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더라? 마이너스 4ab를 하면 되더라. 이거 알잖아, 그치? 이거를 행렬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행렬 세계에서 할 때는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까진 똑같이 쓸 수 있는데 뒤에다가 마이너스 4ab 붙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예린아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 여기 보이잖아. 지금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요거니까 당연히 a 플러스 b의 제곱도 바뀌겠죠, 모양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은 뭐냐면 나는 얘를 만들고 싶은데 현재 이 상태인 거야, 그죠? 응. 그럼 예린아 여기서 뒤에다가 뭘 달아줘야 그게 얘랑 같아질까요? 마이너스 2 그치 AB 플러스 BA 요게 붙어 있으면 그치 요게 마이너스 2AB랑 마이너스 2BA가 붙은 거니까 얘랑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 변형을 하는데 실수 세계에서는 4AB를 빼는 그 자리에 여기는 교환 법칙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AB 플러스 BA를 넣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다면 이제 그냥 쭉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식은 요 식이죠. 자, 요 식을 갖고 와가지고 요걸 이제 써먹어 볼게. 자, 해보자.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a-b의 전체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0, 1, 마사, 마3 요게 a 플러스 b잖아. 얘를 두 번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마이너스 2 하고서 요 ab 플러스 ba가 요 두 번째 행렬이잖아, 그치? 그치? 요 자리에다가 그대로 요 두 번째 행렬을 요렇게 넣어주면 이걸 계산한 결과가 답이라는 거죠. 그대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승희야 이거 곱셈 한번 해줘. 12 5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2를 그냥 안에다 분배시켜 버릴게요. 안 헷갈리게. 자, 마이너스 2가 저 행렬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24 0 마이너스 24 0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계산하면 뭐야, 승희야? 20 마이너스 3 그렇죠. 요렇게 되겠지? 요게 이 652번 문제의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곱셈 공식 변형을 행렬 세계에서 해봐라 이런 문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실력원 문제 2개까지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거 653번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일단 한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풀어봅시다. 653번 행렬의 곱셈에서 교환 법칙이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잘 한번 고민해봐요. 653번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관계가 A, B는 2BA입니다. 사실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린 이거를 최대한 열심히 써줄 거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자 A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써있는 것은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A가 먼저 4번 써있고 그리고 B가 4번 써있는 요런 모양인 거고 그 다음에 AB 괄호치고 4제곱 요거는요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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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요렇게 AB가 4번 써있는 요런 모양입니다. 그지?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해. 요걸로 변신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그 변신을 시킬 때 내가 쓸 수 있는 관계는 딱 요거인 거야.
AB가 2BA랑 같습니다. 요거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여러 번 활용하겠죠? 얘를 여러 번 활용해서 이 모양을 요 모양으로 바꿔보자 이거야. 그럼 바꾸다 보면 이 관계에서 지금 요 2라는 상수가 하나 여기 붙어 있잖아요. 요 2라는 상수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겠지. 자리를 바꾸면서. 자, 이런 느낌이야. 지금 여기서는 A, B가 여기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줘. 나머지 A 3개랑 B 3개는 그대로 쓰고요. 가운데 있던 A, B를 BA로 딱 바꿔줘. 그럼 A, B를 BA로 바꿀 때는 2라는 숫자가 하나 생긴다. 이게 지금 알려준 규칙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A, B를 BA로 바꾸고 대신 앞에 상수 2를 하나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라고요. 그치? 이런 거를 계속하는 거야. 자, 또 있죠. 여기 AB 있죠. 여기 AB 있죠. 여기도 AB 있죠. 그러면 요 AB를 BA로 바꿔주고요. 요 AB도 BA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A 2개, 뒤에 있던 B 2개는 그대로 둬요. 이렇게. 그러면 자, 요 줄에서 요 줄로 내려오면서는 지금 AB를 BA로 바꾸는 과정이 2개가 들어갔지. 그지? 그러면 유나야 2가 몇 번 생길까? 요 줄에서 요 줄로 내려오면서 2가 몇 번 생길까? 2번이 더 생기겠죠. 그죠? 자, 원래 2가 하나 있었는데 2가 2개가 더 곱해져 이런 뜻이잖아. 이해돼요? 그럼 앞에 숫자가 얼마 붙어 있을까? 8. 그렇죠. 8.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상태의 식을 보니까 A, B가 준 하나 몇 개 보여? 여기 하나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A, B가 몇 쌍 있다? 3쌍 있어. 그럼 우리는 그 A, B들을 다 뭘로 바꿀 거야? A, B들을 뭘로 바꿀 거야? BA로 바꿀 거야. 한 번 바꿀 때마다 2 하나씩. 그치? 자, 그러면 요거를 내가 BA로 바꾸고 요거를 BA로 바꾸고 요거를 BA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A는 그대로, 맨 뒤에 B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원래 8이 있었는데 요 줄에서 요 줄로 내려오면서 지금 바꿔치기를 몇 번 했어? 3번 했으니까 2가 몇 개 추가? 2가 3개 추가돼서 총 얼마가 써있을까 여기에? 뭐라고요? 한 번 바꿔치기 할 때마다 곱하기 2. 그지? 한 번 바꿔치기 할 때마다 곱하기 2. 근데 몇 개 바꿔치기 했어? 3개 바꿔치기 했잖아. 그럼 곱하기 2가 3번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앞에 얼마 써있겠냐고. 원래 8이었잖아. 64가 된다고. 이거 64.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 만들었잖아.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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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요 모양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앞에 상수가 64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요 단계를 거치면서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64 AB의 4제곱으로 변형이 된 거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K 값이 바로 64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K는 64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행렬의 곱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라는 데서 나오는 문제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654번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잠깐 시간 줄게요. 한번 풀어봅시다. 654번.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나왔던 요 모양이잖아.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이 꼴이니까 예린아 당연히 어떤 생각을 했어? 그치, 요거를 곱한다라는 생각을 했죠? 요걸 곱하면 a의 세제곱은 단위행렬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a의 세제곱이 단위행렬이니까 a의 101제곱, a의 101제곱은 뭐가 될까요? A, 그쵸. 이게 A 세제곱이 33개 있고 거기에 A 2개를 더 곱한 거니까 여기 앞에 단위행렬로 사라지니까 A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A 제곱을 구하라는 거는 알겠어. 근데 우리가 먼저 찾고 가야 될 거는 이 A라는 행렬 안에 지금 소문자 A 있잖아. A라는 행렬 안에 이 소문자 A가 들어있어가지고 얘부터 찾아놓고서 가야 됩니다. 예담이 이거 어떻게 찾았어?
A를 못 찾았어? 자, A를 찾는 단순한 방법은요. 단순한 방법은 여기다가 직접 넣는 거죠. 그죠? 여기다 직접 넣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연습 문제 그 몇 번이었니? 643번 같이 어떤 식이 하나 나와 있는 거니까 거기다 직접 A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A 제곱부터 구할게요. A 제곱은 0 마일 1A 0 마일 1A 해가지고 0 그러니까 마일 그 다음에 0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A 여기는 0A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일 A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이 A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그 위에 있는 게 A잖아 지금. 자, 얘랑 얘를 더하면 이 두 행렬을 더하면 그게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더라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A제곱 플러스 A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요 두 행렬을 더할게요. 두 행렬을 더하면 어떻게 돼, 담아? 마이너스 1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것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뭐 여기 볼까요?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얼마예요?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A제곱을 방금 찾았잖아요. 요게 지금 요게 A제곱이었잖아. 요게 A제곱이었으니까 여기서 A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0 요거지 그치? 그치?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니까 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해서 마이너스 1이 답인데 혹시 요 소문자 A를 이렇게 직접 A 제곱해서 찾지 않고 다르게 찾은 사람 있나요? 준혁이 어떻게 찾았어? 켈리 해밀턴? A 앞에가 마이너스 A 플러스 D 하니까 0 플러스 A가 마이너스 0 플러스 D가 1이고 A는 마이너스 1. 그쵸. 케일리 해밀턴을 통해서 A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케일리 해밀턴을 통해서 이걸 찾으려고 할 때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A, B, C, D라는 행렬에 대해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는 BCE는 0이라는 행렬식이 성립합니다. 이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잖아. 그치? 그러면 이 문제처럼 요 식을 만족시킨다. 얘가. 그럼 그 행렬식을 가지고 이거를 찾아도 되느냐? 원래는 이 행렬이 만족시키는 A에 대한 2차식이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잖아.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더 좀 깊이 배우면 이게 유일하다는 걸 배워요. 얘가 만족시키는 A라는 행렬에 대한 2차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내가 알고서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얘 더하기 얘가 요거에 부호 바꾼 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구나 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오류가 없어요. 근데 얘가 만족시키는 행렬식이 이거가 유일하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로 이거 말고 다른 식들도 막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 상태로 그냥 케일리 해밀턴에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 1을 찾았으면 그건 약간 논리적으로는 약간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얘가 만족시키는 행렬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혁이가 푼 대로 풀어도 답은 항상 맞습니다. 자, 근데 뭐 케일리 해밀턴이 약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직 여러분들이 깊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애매할 때는 그냥 직접 계산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죠? 직접 계산해서 푸는 것을 추천. 자, 그러면 답은 아까 구했죠? 마이너스 1. 이게 답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개념 원리에서는 이제 마지막 세 페이지 295부터 297까지 근데 뭐 어려운 문제들은 다 골라서 풀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금방금방 풀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RPM이 하나 남았죠. RPM이 이제 한 단원이 남았는데, 한 챕터가 남았는데, 그 끝까지 요거를 토요일까지는 너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요 RPM 끝까지 요 숙제를 우리 다음 주 화요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 이동하는 친구들도 내가 그 선생님한테 여기까지가 숙제였어요라고 전달을 할게요. 전달을 해서 주말 동안 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리고 토요일부터는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이제 반배정 좀 바꿔서 새 교재로 다시 진도를 나갈 거니까 또 열심히 해봅시다. 수고했어요.